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3월 운세 신금일간 을사년 기묘월 편제가 들어왔죠. 편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관입니다. 편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편인.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그 경금일간을 봤죠. 경금일간. 경금일간을 보면서 여기는 경금일간이면 여기는 이제 음량이 다르니까 정제가 되고 여기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관이 되고 재생살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경금일간이면. 근데 신금일간을 그러니까 이제 일간을 그 갑을목, 병정화일간, 경신금일간 이렇게 같이 보면 되지를 이제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달라지죠. 많이 달라집니다. 신금일간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정관입니다. 정관. 편제는 활용성이 높은 재성이죠.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정제는 임대료, 뭐 은행 생각하면 됩니다. 정제는. 편제는 뭐죠? 주식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투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편제죠. 정제는 저축,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임대료 따박따박 매월 똑같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들어오는 게 정제입니다. 월급 같은 거죠, 정제는. 근데 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활용도가 높다. 안정적이지 않다. 좌불안석이다. 편제는요. 역마가 강하다. 활동성이 강하다. 활용도가 높다. 안주하질 못한다. 들어오면 다시 내쳐야 된다.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이 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편이 들어왔네요. 편인은 그냥 문서로 보게요. 요새 문서나 금전 뭐 이런 거에 관심들 많으시니까 편인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정한 문서입니다. 팔지 못하는 문서. 팔기가 불편한 문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 않은 문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불모지, 맹지, 뭐 이런 것들. 농사도 잘 안 되는 땅. 편인 도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갈밭입니다. 자갈밭. 옛날에 그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밭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밭이 곡식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자라고 땅이 비옥하고 이렇게 해야 곡식이 잘 자라는데 자갈밭이면 어떻겠어요? 안 자라죠. 그러면 이 자갈밭을 다 일구어서 비옥하게 만들려면 엄청난 삽질을 해야 되죠. 그래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 도식입니다. 편인 도식. 식신은 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편인 도식인 겁니다. 편인을 정인화 만들려고 하게 되면 상당한 도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인 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픈 문서가 만약에 그 일간 신금이 갖고 있다. 사주에 이렇게 갖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항상 편인 문서가 있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문서인 거예요. 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는 팔고 싶은데 상대방이 공동 명의자가 나는 팔고 싶지 않다 라는 문서도 편인 문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게 조상 대대로 이제 내 이름으로 나의 몫으로 이제 떨어진 문서인데 임시로 나의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이 뭐 형이라든가 누나가 나 대신에 뭐 명의를 갖고 있다든가 뭐 그런 문서가 다 편입 문서입니다.
형한테 이거 내 몫이니까 빨리 주세요. 이제 하게 되면 형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골치 아프게 만드는, 빨리 속 시원하게 줘버리면 될 걸. 꼭 느낌이 이러다가 이제 형이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편인 불안감입니다. 그런 문서들이 다 편인 문서입니다. 그러면 그 편인 문서가 3월에 있다. 이 기토가 있다. 이렇게 사주에 있는데 편제가 왔는데 그 편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편인 문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은 명의 이전이 아니고 팔리는 겁니다. 팔려. 뭐 명의 이전도 되겠죠. 불모지, 자갈밭 같은 그 문서가 어떤 사람이 편지를 들고 와서 그 편인 문서를 제국인 감정평가 해봤더니 쓸만하다고 편제 사업가가 와가지고 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편인 그 땅 문서를 보니까 괜찮다, 쓸만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편인 문서를 구입하는 겨. 그것이 이제 그 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의 상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지지는 재생관이 되잖아요. 이렇게 재생관. 그 편제라는 어떤 돈 그런 걸로 인해서 편인 제국인이 되면서 해결이 됐고, 그로 인해서 내 정관, 명예, 간판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편인은요, 편인의 해결책은 재성밖에 없어요. 편인 문서, 재성밖에 없습니다. 재성도 뭐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습니다. 편인을 이제 문서로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편인은 그 약간 그 서자의 느낌이거든요. 서자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그 비유할 때 콩쥐, 팥쥐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계모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의 엄마일까요? 팥쥐의 엄마입니다. 팥쥐, 콩쥐 팥쥐전에서. 팥쥐는 엄마를 볼 때 정인으로 생각하면서 봅니다. 왜냐하면 친엄마거든요. 그래서 정인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콩쥐는 팥쥐의 엄마이기 때문에 계모로 쳐다보게 됩니다. 계모. 그러면 콩쥐는 편인으로 보게 됩니다. 편인. 맞잖아요. 이 엄마는 콩쥐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니 팥쥐의 엄마이기 때문에 팥쥐에게는 상당히 잘 해줘요. 밥도 끼니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주고, 빨래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시키고, 밥 주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콩쥐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다 하는데 밥은 끼니 때마다 주지 않아요. 팥쥐 밥을 해서 이제 팥쥐를 먹이다가 남으면 콩쥐 주고, 안 남으면 밥이 다 떨어졌으니까 오늘 낮은 굶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엄마가 콩쥐를 대하는 태도예요. 불쌍하죠, 편인은. 그래서 편인은 불쌍한 겁니다. 서자의 느낌, 서럽고 외롭고 외톨이 같고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나 철학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염세주의로 가게 돼요. 세상을 비관하고 어떠한 그 종교적인 생각을 하면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뭐 이렇게 불교에 뭐 종교에 심취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편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편인입니다. 그러면 이 편인에게 가장, 이 편인의 염세주의를 가장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재성입니다.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돈도 될 수 있고, 돈이라고 생각해 보게요.
돈이 편인에게 가잖아요. 이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인데 뭐 결과물도 되고 내가 성취물도 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나 성취물은 약간 고상한 거죠. 근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게 되면요. 이 편인이 아직도 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돼요. 편인은요. 재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잘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편인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소외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뭡니까?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가족이 없는 만 60세인가? 60세 이상 노인들. 몸이 아파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다 편인이거든요.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중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자기 뜻대로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일도 안 다녀요. 날에서 나오는 뭐 한 30만원, 40만원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지가 멀쩡한데도요. 노인, 어르신들 분 중에. 물론 어르신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아예 의욕이 저하가 된 거거든요. 의욕 저하.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번아웃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좀 기운이 소진된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연세까지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좀 심취하고 철학이나 종교 뭐 이런 거에 좀 심취하고 하는 분들도 많고 염세주의, 자꾸 말씀드리지만 염세주의로 가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날에서 나오는 거 이거 말고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슨 동아리 활동 아니면은 무슨 손으로 조각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 아니면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뭐 어떠한 봉사하러 가는 어떤 그러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성적인 것이 되거든요. 물론 돈도 돼요. 그런 것들을 이 편인에게 만약에 가져다 주면요. 이 편인들은 아직도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어서게 돼요.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게 바로 편인들입니다. 정인들은 다 이 편인 말고 정인 있잖아요. 정인들은요. 돈을 이런 것들을 갖다 주잖아요.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안주해요. 이런 것들에 더 안주해가지고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인입니다. 정인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주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돈, 유흥으로 빠지게 돼요. 이렇게. 근데 편인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다시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과 정인이 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편인과 정인이 서로 180도 상반된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금일간에게 을목편제가 편의를 받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게 편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편제라는 것을 벌어서
어떤 3월달 한 달 내로 뭐 벌 수도 있겠고 가진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편인들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러한 그 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봉사를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한 달 운이 이제 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로 봤을 때는 이게 잘 팔리지 않은 문서, 맹지 같은 문서가 결국은 팔리게 되는 제극인으로 돈 많은 사업가가 와가지고 그 땅 나한테 파십시오. 제가 이제 그 공장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돈, 그 땅 저한테 값을 후하게 쳐 드릴 테니까 저에게 파십시오 하는 그런 운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운이 바로 3월달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2025년 을사년 3월 운세 신금일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